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코스피는 바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220포인트를 도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의 자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이런 봉을 형성을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이 매매 현황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속적으로 사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좀 힘들다고 보이며, 또한 옵션 차트에서 남은 만기까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만기 이후인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그런 종합적인 것들 고려하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닌 여기서 양쪽 어깨를 만들고 빠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옵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덜 오른 모습에서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 쪽에서 양봉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94나 1000포인트 요 사이까지 한 번 정도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시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항공주 여행주에서 상승이 한번 나온 거였는데, 원래 제가 매도를 했던 자리가 이때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루 정도 눌림이 나오고 이 눌림이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시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매매를 한 부분을 보시면, 어제 이렇게 노랑풍선 같은 경우 후발주자로서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매매를 했고, 참조인 여행도 다시 또 매도한 이후에 눌림이 나쁘지 않아서 다시 또 매수해서 매도한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이 떴을 때 팔아버리고 다시 또 이 갭을 메꾸려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매수를 해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또 재매수를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여행주 중에서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후발로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여행주에서 제가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했다면 후발주자로서 인터파크나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을 위주로 매매를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차트로는 최근에 비슷한 차트로 두산밥켓이 있는데, 두산밥켓을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에 윗골이 달리고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한 2주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 월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를 보시더라도 장대 항봉에서 월봉이 나왔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는 26,7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하나 투어도 마찬가지로 저번 달 월봉이 이렇게 꼬리가 없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월봉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KB금융을 볼 수가 있는데, KB금융이 이렇게 월봉상 꼬리를 없이 만든 이후에 그 다음 달에 대략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빠졌는데, 4월 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 만들고 나서 2주 정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행주 같은 경우가 그때랑 되게 유사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1주나 2주 정도 횡보의 가능성을 두고 눌림에서 최대한 다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소비재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J, CGV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한 2주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예전 고점, 이 쌍봉 자리를 어느 정도 맞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4번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정유주가 눌림 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유주를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눌림에서 박스를 만든 이후에 박스 이후에 급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특수건설이랑 차트가 좀 유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건설이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를 그리다가 큰 상승하고 이렇게 연달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큰 상승을 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박스권의 하단을 다시 또 맞고 쌍바닥을 만들면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이쪽에 있는 10만 원을 돌파해서 대략 10만 4천 원 정도까지 저는 보이며 오늘부터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해도 괜찮은 흐름이지만 하루 정도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아차나 자동차처럼 이렇게 장대 항복 나오고 나서 다음날 눌릴 때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게 되게 괜찮다. 그래서 저는 정유주들이 그렇게 내일 같은 경우도 눌림목 매수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형주가 세고 중소형주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S-오일이 더 상승을 할 때 그때 갑자기 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S-오일이 10만 4천 원 정도 가면은 그때 요 두 종목이 튈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오일은 최대 목표가가 10만 4천 원 정도인데 내일 정도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고 10만 4천 원 정도가 가면 중소형주로서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를 단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철강주인데 철강주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를 보시면은 현대해철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렇게 첫 상승 때 11선에서 한번 목표가 닿고 이 목표가 닿은 이후에 11선에서 눌림 가진 다음에 쌍바닥의 모습을 갖고 여기서 21선까지 가고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그 역배열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패턴입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 11선, 5일선에서 한번 눌리고 11선 눌리고 그 다음 21선 그 다음에 눌림 주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올라간다고 예상을 한다면 이 갭을 메꾸는 자리 57,000원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비슷한 차트로는 ATM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이렇게 첫 상승에서 갭 상단에서 눌림 주고 그 다음에 갭 메꾸는 자리까지 해서 이렇게 2차 상승 그러면서 이렇게 목표가에 닿은 모습. 마찬가지 현대해철 같은 경우도 21선에서 눌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옆으로 긴 다음에 다시 또 재상승해서 올라갈 때 그때는 목표가 57,200원 정도 이런 식의 어떤 계단식의 상승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휴스틸 같은 종목이 셀 줄 알았는데 이 종목이 좀 약한데 그 다음에 현대해철이 상승할 때는 휴스틸도 같이 튈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일철강 휴스틸은 현대해철이 마지막으로 튀는 57,000원을 갈 때 두 종목이 튈 수 있다. 포스코 강파는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단타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강주 같은 경우는 11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다다랐고 다시 또 만약에 눌림 매수에 성공한다면 그 위에 갭을 메꾸는 자리 그리고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 이후에 중소형주인 뭐 대장주인 포스코 강판 그리고 휴스틸 그리고 한일철강 이런 종목들을 그때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현재 제가 최우선주로 보고 있는 게 건설이나 시멘트인데 특히 6월에는 이 종목군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6월 특집으로 건설 시멘트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큰데 삼성물산 같은 이런 대형주가 건설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건설은 상승 이후에 오늘 눌림목 나쁘지 않은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잘 나오고 있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장대양봉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5일선 타고 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46,000원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 흐름 계속해서 견조하고 있으며 HDC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갭 뜨고 나서 이틀 눌리고 5일선 지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 튄다면 계룡건설 잘 보셔야 되고 이화공역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이화공역이 이 특수건설 다음 타자로 갈 가능성이 제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차트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이 자리를 돌파하면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성신양이가 이렇게 대략 S-오일 같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S-오일 보시면 11선 깨고 나서 이렇게 튀었는데, 성신양이가 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12,000원 정도까지 빠진 다음에 그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NX. 이 NX 같은 경우가 이쪽에 있는 자리를 돌파한다면 시세가 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에는 특히 건설, 시멘트, 건자재, 페인트, 가구 쪽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